자, 지금부터는 이제 붙임키, 썬크키죠, 그죠? 예, 썬크키를 설계를 합니다. 자, 설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에 회전체가 이렇게 끼워집니다. 끼워지면서 이 축이 회전할 때 또는 이 회전체가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양쪽에 축과 이 보스 쪽에 같이 홈을 파죠. 홈을 팝니다. 이렇게 홈을 파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키가 이제 끼워졌어요. 키가 여기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그럼 이 키는 길이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축이 쭉 있고 회전체도 이렇게 어떤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시계로는 방향으로 만약에 회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에서 이쪽 측면, 여기에서 이 키의 측면을 이렇게 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밉니다. 밀면서 이쪽, 여기에 끼워져 있는 이 반쪽, 그죠? 이쪽에서의 그 회전체하고 접하고 있는 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 그렇죠? 예. 이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체를 미니까 키 입장에서는 어떤 힘을 받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렇죠? 네. 뭐예요? 서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힘이 작용되고 여기서 이렇게 힘이 작용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전단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단 하중이 지금 작용되는 상황이 돼요. 전단 하중이.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어떤 파괴가 일어나요? 전단 파괴가 일어나요. 자, 이랬을 때에 이 키의 가로의 길이를, 이 가로의 길이를 B라고 하고 높이를, 전체 높이를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키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기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요. 이렇게 전단 파괴가 일어나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단 능력, 키에 발생하는 전단 능력. 타우는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렇죠?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될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키가 바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죠? 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이 면적이. 네. 그렇죠? 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 길이까지. 여기서. B 곱하기 이 길이가 L이죠. 네. 다시 말하면 B 곱하기 L. 이게 전단되는 면적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분의 여기에 뭐예요? 힘이죠. 힘이 바로 뭐예요? P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회전체를 갖다가 지금 P라는 힘으로 얘를 갖다가 밀어서 회전체를 돌려요. 또는 반대로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P라는 힘으로 회전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거죠. 같은 말이죠. 네? 네. 자, 이때에 축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회전을 시키는 힘이 바로 P야. 바로 저기에서 키에 작용하는 그 힘하고 같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축의 지름을 D라고 하자. 이때 이 축이 회전을 하는 토크 들어보셨죠? 네, 토크 우리가 기호 T로 놓습니다. 이 토크 T는 얼마가 되느냐? 토크 T는 얘를 회전시키는 힘 P 곱하기 뭐예요? 2분의 D. 예, 이게 토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P는 어떤 값이 됩니까? D분의 2T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즉, 키가 여기에서 받는 힘이 이게 P거든요, 지금요. 네. 이 P는 즉, 축이 회전할 때 바로 이 접선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키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축의 회전력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이 축이 회전을 할 때, 이 축에 발생하는 토크 T는 바로 회전하는 힘 P 곱하기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2분의 D라는 말이에요. 그래 1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P 값은 바로 D분의 2T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능력 타우는 BL분의 P에서 여기에서 P 대신에 D분의 2T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BL분의 D분의 2T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값은 뭐가 되나요? BL D분의 2T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네, 뭐가요? 키에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BL D분의 2T다. 네, 그래서 축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를 알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다른 값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키의 치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키의 폭 B 값을 얼마로 할 것이며 H를 얼마로 할 것이며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토크 T 값이 얼마일 때, 전달 토크가 얼마일 때, 축 지름이 얼마일 때 치수를 얼마로 하는 거예요. 키 재료에 이때는 뭐가 될까요? 허용 전달 능력이 되겠죠. 뭐예요? 이걸 지금 키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발생하는 이 응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 재료의 허용 전달 능력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죠. 그 재료의 제가 안전율과 허용 응력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발생되는 응력은 그 재료의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걸 기준해 가지고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 치수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을 타우 A라고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타우 A는 BL D분의 2T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B값 또는 L값 이거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죠. 축지름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을 알아야 B값이나 L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 타우 A 값은 뭐예요? 재료의 성질이니까 안전들만 알면 허용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는 허용 능력은 이건 주어지는 값이죠. 예? 예. 우리가 데이터로 활용하는 값이에요. 주어지는 값이에요. 허용 능력은요. 예. 그 다음에 이 T는 뭡니까? 이 축에 연결된 그 동력, 모터, 그 크기를 알면 되죠.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동력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위에다 쓸게요. 전달 동력하고 토크는 어떤 관계식이 있습니까? 전달 동력 H는 60분의 2파이 NT 기억나시죠? 그죠? 네. 여기에서 토크 T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N분의 60H 이 식에 의해서 구한다. 여기서 N은 뭐예요? 이 축의 회전수 RPM이죠. 그렇죠? 예. H는 뭐예요? 전달 동력이에요. 즉 장착되어서 있는 모터의 동력이에요. 2kW다, 3kW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kW다. 이 동력이 1kW다. 이건 뭡니까? 1000W죠. 1000W는 이건 뭘 의미해요? 1000Nm per 세크 값을 말하잖아요. 1W는 1Nm/s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H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이 N 값은 회전수야. 축이 돌아가는 회전수야. 자, 토크 T 값하고 이 회전수 N 값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지금 현재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예요. 예. 얘가 작을수록 얘는 커져요. 토크가. 이 토크를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죠. 축을 갖다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비틀리는 그 능력, 그걸 비틀림 모멘트라고 해요. 회전수가 작을수록 축이 많이 비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비틀릴 때, 가장 많이 비틀린다는 건 바로 뭐야? RPM이 최소일 때야.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보다 출발할 때 더 축이 많이 비틀린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서서히 굴러갈 때, 차를 움직이기 막 시작을 할 때, 그때 가장 큰 토크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기준해가지고 축지름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크 T값은 바로 RPM이 가장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선반에서 최저 60rpm에서 최고 2000rpm까지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선반에서 토크 T값은 뭘 기준해야 돼요? 회전수 60rpm을 기준해야 되는 거죠. 2000rpm이 아니고 가장 적은 rpm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는. 아시죠?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토크 T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동력값으로부터 60분의 2파이RT라고 하는 이 식으로부터요. 그 다음에 축지름을 내가 알아요? 이 허용 전달 능력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키가 전달이 되는 경우에서의 설계예요. 그런데 키가 이 전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측면이, 여기서 이쪽 측면이 이만큼이 어떻습니까? 그 보스, 회전체의 보스의 측면하고 접촉이 되죠. 그 다음에 축하고 접촉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측면이 접촉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전체에 지금 어떤 힘이 작용되는 겁니까? P라는 힘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압축력을 받죠. 압축력을 받죠. 그러니까 P 측면에서 뭡니까? 압축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에 발생되는 압축응력을 한번 또 살펴보면, 압축응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압축응력을 시그마 C라고 놓을게요. 압축응력 시그마 C는 역시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럼 이때 이 면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키의 요 측면 단위죠.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이 측면의 면적이래요. 그럼 키의 높이를 뭘로 놨습니까? H로 놨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분의 H 곱하기 뭡니까? 키의 길이 L. 그러면 바로 어떤 면적이 구해져요? 이 면적이 구해지죠. 그렇죠? 이거 보면 뭡니까? P예요. 힘이 P잖아요. 그죠? 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HL분의 2배의 P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전달력 P가 뭐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토크 값으로 표시하면 HL분의 2 곱하기 D분의 2T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키 측면에 발생하는 압축응력 시그마 C는 어떻게 되나요? HLD분의 뭐예요? 4T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배의 T가 됩니다. 압축응력입니다. 키의 측면에 발생하는 압축응력. 키의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달응력은 HLD분의 2T. BLD분의 2T. BLD분의 2T. 네.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값들을 구하잖아요. 구해보면 얘가 더 항상 커요. 얘가.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기준은 항상 이거를 거의 항상 기준을 합니다. 네.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키가 사용이 될 때 납작하게 찌그러져도 안 되고 전단이 일어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허용 압축응력, 그죠? 허용 압축응력으로 들어가고 토크 T 값 구하면 H 값이나 L 값을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D는 축지름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다 B 값 또는 H 값 또는 L 값들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